번째 과목인데요. 네 번째 과목은 한 개가 아니고 두 개가 하나로 된 겁니다. 그래서 전기 더하기 화학이죠.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답이 보이죠? 교락후 용접기는 뭐예요? 재해 방지로 쓰이는 방호 장치는 자동 전격 방지. 이게 한 문제 1.5분이 필요합니까? 1초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다. 봐요. 자동 전격. 가겠습니다. 우리 교재 4-22조 3월 5일 날 또 역시 기사와 산업기사 동시에 출제됐던 문제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역시 1초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방폭 구조의 종류와 기호가 잘못 연계될 것은 유입, 오일 맞죠? 압력, 피, 프레셔 맞습니다. D, 내압 맞죠? 본질 안정 방폭 E는 뭐예요? 안전증 방폭 구조가 되겠죠. 본질 안정 방폭 I, A 또는 IB 두 가지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답은 몇 번? 4번입니다. 우리 교재 4-65쪽도 있지만 역시 2017년 3월 5일 날 기사와 산업기사 동시에 출제되었던 문제 되겠습니다. 63번입니다. 또 1초의 문제 되겠죠. 전기화재입니다. 전기화재는요. 우리 화재 구분하면 우리 일반 화재를 A라 그래요. 그 다음에 유리화재를 B라 그래요. 전기화재는 뭐요? C급이라 그래요. 금속화재는 뭐라 그래요? D급이라고. 근데 전기화재 직접적인 발생 요인과 가장 거리가 그럼 간접적인 걸 찾으면 되겠죠. 첫째, 피레기의 송산. 피레기는요. 낙뢰를 방지하는 거잖아요. 낙뢰. 이거는 뭐예요? 벌써 2차적이다. 간접적인 게 돼요. 답은 1번이에요. 누전. 봐죠? 누전이 일어나면 뭐가 돼요? 화재가 일어나죠. 열애축적으로 화재가 발생돼. 이건 직접 원이에요. 가전류, 절연 손상, 직접 원이에요. 지락, 접속 불량, 직접 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전기화재의 분류는 전기화재는 C급 화재인데 발화원별을 그 다음에 화재의 경과 원인 또는 경로별, 착화물 이렇게 세 가지로 대별할 수가 있으며 우리 교재 4-38쪽에 나와 있습니다. 64번 가겠습니다. 64번은요. 우리 수없이 많이 했어. 콘덴서의 단자 전압이 1kV입니다. 정전 용량이 740 피코예요. 이럴 때는 피코라는 건 뭐예요? P는 마이너스 10의 12성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기 왜 10의 12성을 쓰냐는 거예요. 이거는 아래로 가는 거죠. 방전 에너지는 몇 메타 줄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2분의 1 CV 자성이니까 2분의 1 콘덴서 용량이 얼마? 봐요. 여기서 알아둘 것이 있어요. 전압이 얼마야? V가 전압이 1000이죠. 1000. 그 다음에 방전 에너지가 얼마? 정전 용량이 740. 원래는 이렇게 싹 바꿔야 되죠. 어쨌든 이거는 관계. 740인데 피코라니까 얼마? 요걸 하기 위해서 이랬어요. 10의 마이너스 12성을 뒤로 하니까 0.37줄, 메타줄입니다. 어디 있어요? 답은 4번이 되었고. 이거는 수없이 2016년 5월 8일, 2016년 8월 2일, 2017년 3월 5일 날 기사산에 동시에 출제되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이번 2017년 3월 5일 날 1회 문제는요. 많은 것을 가지고 문제 풀이 안 했다. 2016년 단 1년 가지고 문제를 풀이했다고 그러거든요. 이거는 뭐냐? 여러분에게요. 필기는 다독이지만 시간이 정 없을 때는 1년치라도 완벽하게 봐라. 그 대신 최근의 정보를 봐라. 지금 2017년 저는 4월 1일 날 여러분한테 강의하고 있는데요. 2회 시험이 얼마냐? 5월 7일 날 있습니다. 5월 7일 시험이면 반드시 2017년 3월 5일 날 문제를 봐야 되는데 대한민국 어떤 동영상 업체도 2017년 3월 5일 날 시험 문제를 강의한 데도 없고 책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세아책이라든지 제가 강의한 동영상 사이트는 벌써 다 알려있다고 증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안전하게 5월 7일 날 또 저와 함께 하는 분들은 바로 저는 합격을 할 수 있어요. 방금 제가 기기에서도 했지만은 필요한 이에게 뭐야? 도움을 줘야 되고요. 저는 그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요. 65번 보겠습니다. 이온 생성 방법에 따라 정전기, 제전기의 종류가 아닌 것은 제전기는요. 세 가지밖에 없어요. 고전압 인가식이라고 하고 그냥 막연하게 고자를 빼고 전압 인가식이라고 해요. 접지 제어식 이런 게 없어요. 자기 방전식, 방사선식, 방사선식을 일명 이온식이라 이렇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제전기는 세 가지밖에 없다. 답은 몇 번? 2번 되겠습니다. 66번입니다. 송전선의 경우 복동체 방식 한 개가 아니고 여러 두 개 이렇게 복동체라고 되어 있다. 송전하는데 이는 어떤 방정 소실을 쓰냐? 바로
보이는 코로나 방전을 줄이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방전 국부적으로 전기가 집중하기 때문에 돌기상 부분에 발광 방전에도 도달하기 전에 먼저 자속 방전이 발생하고 다른 부분은 절연이 파괴되지 않는 상태의 방전은 국부 파괴의 상태에서 그리고 공기 중에는 뭐가 발생한다? 오존이 발생. 요 말이라도 꼭 기억합니다. 우리 교재 4-50쪽과 2016년 5월 8일 날 기사 산업기사에 동시에 출제됐었고요. 2017년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문제도 3월 5일 날 기사에도 출제되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67번 가겠습니다. 누전 차단기요. 누전 차단기 설치 환경 조건에 관한 틀린 것은 했습니다. 첫째, 전원 전압은요. 전격 전류의 85에서 110% 범위로 해야 됩니다. 둘째, 설치 장소는 당연히 직사광선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차폐 시설을 설치해야 되고요. 셋째, 전격 동작 전류가 전격 감도 전류 30% 이상이 아니고 반드시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들의 차가 또 어떻게 가능한 크면 안 되죠. 작아야 되겠습니다. 이게 틀렸어요, 답은. 그 다음에 넷째, 전격 부하 전류가 30A인 이동 전기 기계 기구에 접속되어 있는 일반적으로 전격 감도 전류는 반드시 30mA 이하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설치 장소에 따른 누전 차단기를요 5가지를 이렇게 구분해서 보여놨는데 여러분 참고만 해도 되겠습니다. 68번입니다. 피레기는요 7, 8월에 이제 낙뢰를 사실 방지하게 설치하고 있죠. 외부 중에서 내 보호 시스템에 해당되지 않는 건 내 보호 시스템은요 3가지 시스템으로 구성이 된 첫째 수레버가 있고요. 인하도선이 있고 접지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등전이라는 것은요. 사실 같은 전기예요. 플러스는 플러스끼리 계속 모아가지고 한 장소에서 여러 가지 전기의 자속을 일으키는 현상을 가지고 우리는 등전이 본등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재 앞에 등전이 본등에 대해서는 용어 정의로도 해두었습니다. 우리 교재 역시 4-69페이지 합격 날개 은행 문제로 제가 만들어 두었습니다. 왜? 여러분의 안전한 합격을 위해서. 69번 가겠습니다. 69번입니다. 누전에 의한 감전 방지를 위하여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여 다음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첫째 보겠습니다. 누전 차단기 설치 장소는 법으로도 3가지가 정해져 있고요. 또 이것은 실기 필답형에도 잘 나오는데요. 누전 차단기 설치해야 할 장소는 설치해야 될 장소는 3가지인데 1번 보세요. 절연대 위에서 사용한 이중 절연 구조. 완벽한 거야. 이중 절연대 위에서 사용하는 이중 절연 구조로 되었다는 거. 우리 다 이중 사실 절연 구조가 되었어요. 보통 휴대용 드릴도 그렇잖아요. 전선 자체에 피복이 되어 있어요. 그 껍데기가 다 뭐예요? 다 플라스틱이라든지 전기가 절연성이 된 도체를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답이에요. 이런 거는 절연대 위에서 사용하는 이중 절연 구조의 전동기기는 바로 누전 차단기를 설치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설치해야 될 3개 장소. 요거는 요 3가지 누전 차단기를 설치해야 될 장소 3가지를 쓰시오가 실기 필답형이라고 그랬죠. 바로 이런 거예요. 임시 배선의 전로가 설치된 장소에 사용하는 이동형 전기기구. 철판 위와 같이 도전성이 높은 장소 사용하는 이동형 전기기구이고 물과 같이 도전성 높은 액체에 수분한 장소에 사용하는 이동형 요 3군데는 설치를 해야 되고 요 3군데는 설치를 안 해도 되는 거죠. 이중 절연 구조. 여기 1번이었죠. 비접지식 전로의 접속에 사용하는 전동 기계기구. 절연대 위에서 사용하는 전동 기계기구는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70번입니다. 법적인 문제 역시 이거 위험 장소에 분류해서 위험 장소는요. 실제 1종, 2종, 0종 내가 잘못 썼죠. 0종, 1종, 2종으로 분류하고 20종, 21, 22종 이렇게 구분하는데요. 분진형 형태의 가연성 문제 폭발 농도를 형성할 정도로 충분한 양이 정상 작동 중에 연속적으로 또는 자주 존재한 제할 수 없을 정도 양 및 두께의 분진층이 형성되는 이거는 바로 항상 분진층이 형성될 수 있는 것은 20종 장소가 있겠죠. 바로 20종 장소에 대한 것은 썼고요. 이 내용을요. 우리 교재 4-60에 문제 22번에 그대로 나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71번입니다. 프로판가스는요. C3H8인데 가스의 공기중 완전 영수 조성능은 몇 볼이냐. 근데 이거는 알아둘 게 있어요. 여기에 우리 프로판가스 이거는 답이 벌써
4.02인데요. 왜 4.50이 되냐 그러면 여기서 상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하항 양론 농도 또는 완전 연소 조성 농도는 이렇게 적용하죠. 1 플러스 4.77이라는 것은 요거는 벌써 공식으로 주어진 거죠. 4.7. O2는 뭐요? 산소의 몰수를 알아야 돼요. 산소의 몰수. 그래서 이런 화학식으로 하니까 이렇게 갔을 때 공기 중에는 산소가 얼마? 5개가 있다 이래가지고 산소를 곱하니까 바로 얼마 돼요? 4.02%가 되게 돼 있어요. 볼 퍼센트. 이것은 우리 문제 5-35 문제 12번에도 역시 적중되었던 문제고 또 항상 프로판가스의 완전용소 종소를 가면 4.02로 기억해야 되고 우리 그 책에도 일어났어요. 여러분도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도 써놨습니다. 72번 보겠습니다. 72번은요. 산업안전보건본병에서 제가 위험물질의 종류에서 물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에 해당되는 것은 어느 것이냐 그럼 물반응성과 인화성 고체는 바로 요놈이 해당돼요. 봐요. 물반응성 물질, 인화성 고체 어떻다? 칼륨이라든지 나트륨 이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재 5-8쪽에도 있고요. 또 법의 산업안전보건기준 별표 1에 위험물질의 종류로도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73번 보면요. 화재 발생 시 이쁘게 해놨어요. 알코올포 또는 내알코올포 소화약제 소화효과가 큰 대상물은 건데 알코올포라든지 내알코올포는 반드시 물과 친화력이 있는 수용성 용매에 사용하는 거예요. 물과 친화성이 있는 수용성 용매. 답은 2번이고요. 여기 조금 더 제가 설명을 해 두었습니다. 봐요. 이거 알코올포라든지 그다음 내알코올포는요. 소화약제 소화효과 가장 큰 대상물은 물과 친화성이 있는 수용성 용매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74번입니다. 화학 물질 중에서 물리적 인자의 노출 기준 중에서 이걸 가지고 우리는 TWA 8시간 기준을 하죠. TWA 노출 기준이 가장 낮은 물질은 이거는 볼 필요가 없어요. 이거 제일 큰 게 이거거든요. 불소예요. 우리 불소는 보면 얼마냐 그러면 0.1입니다. 0.1인데 여기서 쭉 해놔서 아세톤은 얼마? 500이에요. 그 다음에 또 니트로벤젠은요 무려 1입니다. 그 다음에 사이먼탄소는 CCl2가 어디 있죠? 여기는 포스켄이 COCl2고요. 사이마탄소를 어디 제가 만들어 두었는데요. 사이마탄소는 사이마탄 CCl4는요 얼마냐 그러면 5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낮은 물질 얼마? 불소인 0.1이 되겠습니다. 이것은요 우리 여기에 표현에도 잘 표현하지만 우리 교재 5-18쪽에 시간 가중 평균 농도 다른 말 TW에 명쾌하게 정의를 해 두었습니다. 75번입니다. 다음 폭발 한계의 범위가 가장 넓은 것은 이렇게 이거는 이제 폭발 한계 범위는 우리 어떻습니까? 하한분의 상한 빼기 하한이에요. 근데 이걸 사실 원소의 그 상한과 하한계를 알아야 되는데 아세틸린의 답인데요. 제가 이제 쭉 풀어놨어요. 바로 이 내용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주어지지 않지만 우리가 반드시 하한분의 예를 들어 이 문제를 하나 해본다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2.5 분의 81 빼기 2.5 하면 지금 네 가지 중에 가장 넓은 것이 바로 이 아세틸린이 되겠습니다. 반드시 계산을 해봐야 되고 여러분요. 5-31쪽에 혼합가스 폭행 범위가 있고 5-38쪽에 주요 인화성 가스의 폭발 범위로도 만들어 두었습니다. 76번입니다. 76번은 20도씨 1기압이에요. 우리 1기압이라는 건 원래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 760mm H 수온이 760을 기준으로 하죠. 이것이 1기압입니다. 공기 압축비가 3입니다. 단열 압축하였을 때 온도는 몇 도씨가 되겠냐 이런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반드시 켈빈 온도를 적용해야 되죠. 공기의 BLB는 1.4에 대한 것은 단열 압축은요. 공식 원래 T1분의 T2, P1분의 P2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뭐를 구하냐 하면 T2를 구해야 돼요. T2가 뭐냐 하면 바로 나중 온도거든요. 몇 도씨가 되겠냐. 그래서 BLB를 하니까 이거는 T1 곱하면 P1, P2에 감마분의 감마 하니까 바로 20에서 켈빈 온도를 적용하기 위해서 273이 되죠. BLB가 P1이 얼마요? 1기압에서
몇 압축비 얼마? 3으로 했을 때 여기에서 하니까 공기의 비열비가 얼마? 1.4죠. 그래서 1.4분의 여기 항상 빼기 1이니까 이렇게 적용한다면 약 128도씨가 섭씨로 적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계산할 때 401 이건 지금 상태는 뭐예요? 이게는 켈빈 온도를 적용하죠. 다시 우리 섭씨로 곤쳐주기 위해서는 270을 빼주어야 되죠. 그래서 128도씨 되고 이건 처음 나온 문제가 아니고요. 5-37쪽에 문제 21번에 적중도 되었고 또 2010년 3월 7일 날 기사 문제로도 출제되었던 문제입니다. 이제는 이번 시험에 나온다면 굳이 여러분 계산하지 않더라도 눈으로 쉽게 확인할 수가 있는 문제 되겠습니다. 77번입니다. 답이 보여요. 이건 실기 작업형에도 많이 나왔던 문제죠. 대기 중에 대량의 가연성 가스가 유출되거나 대량의 가연성 액체 유출돼 그것으로부터 발생하는 전기가 공기와 혼합해서 가연성 혼합기체를 형성하고 저마온에 의하여 발생하는 폭발을 무엇이냐 하는 이걸 가지고 우리말로 굳이 얘기한다면 전기운 폭발이라고 그래요. 전기운. 이걸 가지고 우리는 UV, CV 되겠죠. 답은 바로 1번이 되겠죠. 이거는 실기 작업형에도 요 질문이 그대로 나오고 이게 어떤 폭발인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UV, CV라고 해도 좋고 전기인 폭발이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78번 가겠습니다. 여기 설명을 좀 많이 해놨는데요. 전기온 폭발에 대해서 했고 이것은 우리 교재 5-31쪽에도 있고 또 어디 있다고 실기 작업형에도 계속 출제되는 문제 되겠습니다. 78번입니다. 가스를 저장하는 가스용의 색이 틀린 것은 그랬어요. 우리 온가스는 제외한다 그랬어요. 암모니아는요 백색이 맞아요. 이산화탄소는요 항색이 아니고 회색이에요. 특별한 말이 없으면 무조건 회색이에요. 산소는 녹색이에요. 수소는 주황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색상이 다 표시되어 있는데 이걸 다 여러분 눈으로만 한번 봐도 좋고요. 특별한 말이 없으면 무슨 색깔을 한다 무조건 다 회색이 정답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 3-90쪽에도 기계에서도 이 문제가 나온다는 거고요. 5-41쪽에도 이 문제가 그대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79번입니다. 여러 가지 성분의 액체 혼합물을 각 성분별로 분리하고자 할 때 B점의 차이를, B점은 뭐예요? 우리말로 하면 끓는 점의 차이를 말하는 거죠. 이용하여 분리하는 화학 설비를 우리는 무엇이라 하는 거죠? 이거는 바로 뭐예요? 기사에도 출제되었던 문제, 정유적 B점 차이를 분리하는 거. 특히 B점 차이에서요. 용액의 성분을 가장 잘 분리하는 것은 정유탑 중에는 이거 가지고 우리는 포종이라고 이야기하죠. 답은 몇 번? 4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문전 개시 전 탑내 잔유산소는 2% 이하이다. 이것만 해도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해설을 하나 더 붙여 두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재 5-47쪽에도 있지만 2017년 3월 기사와 산업계 동시에 출제됐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립니다. 80번입니다. 80번은요. 우리 여기 지금 4과목에도 나오지만 실제 이거는 안전검사 주기는 사실 이거는 2017년 3월 3일 바뀐 규정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건조설비 및 부속설비는 사업장 설치 끝날 때부터 몇 년에 나가면 모든 것은 대부분 3년 이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레스, 전단기, 압력유, 국소배기, 원심기, 화학설비 그 쭉 올라오기 쭉 뭐냐면 최초 발생 설치가 끝날 때부터 3년 이내 안전검사를 적용해야 되고 또 특히 이 문제는 1과목 안전관리론에도 잘 나오는 오히려 더 많이 나오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재 1- 그러니까 봐요. 4-는 5- 아니고 1-77쪽에 있고요. 2016년 8월 20일 날 기사로도 출제되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했어요. 100문제 중에 80문제를 여러분과 마무리했습니다. 실제 우리 합격은요. 100문제 중에 60%는 60문제만 맞으면 합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되나? 실제 반드시 만점을 맞더라도 전 과목에 40점 미만이 있으면 안 돼요. 40점까지는 되죠. 그러니까 8개 맞으면 되는데 7개 맞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7개가 아니고 8개 이상을 맞아야 되니까 다음 과목을 안 하면 안 돼. 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 건설안전기술은 우리 산업안전 산업기사의 뭐다? 종합장이죠. 종합장에서 여러분을 합격하겠다는 안전한 마음으로
만들도록 제가 여러분의 멘토가 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